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네스코프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요즘 아주 뜨거운 이름이죠. 네, 곧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2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아주 긴 건 아닌데 벌써 퀄컴이나 캐나다 BMO 은행 같은 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사실 요즘 클라우드 안 쓰는 곳 찾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 문제가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팬데믹 거치면서 디지털 전환이 확 빨라졌잖아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정말 많이 쓰기로 했죠. 근데 이게 편리해진 만큼 새로운 보안 위협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개 쓰지, 직원들은 또 여기저기서 접속하지. 이러니까 기존 보안 방식으로는 좀 힘들어졌어요. 한계가 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네스코프가 딱 등장한 겁니다. 클라우드 앱 관리부터 데이터 보호, 또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까지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스코프, 이 회사가 최근의 성과가 어떤지, 또 이번 IPO는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실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그 전략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네스코프가 정확히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지 그걸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클라우드 보안 이러면 너무 넓으니까요. 뭔가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요. 여러 보안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주 매끄럽게 통합해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주요 기술로는 이제 클라우드 접근 보안 중개, CAS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쓰는 수많은 클라우드 앱들 있잖아요. SaaS 같은 거.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일관된 보안 정책을 딱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허가 안 한 앱으로 기밀 데이터가 나가는 걸 막아주거나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랄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드롭박스나 그런 것까지도 다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안 웹 게이트웨이, SWG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악성 웹사이트 접속 같은 걸 막아주고 웹 통해서 데이터 새 나가는 걸 막는 똑똑한 웹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주목받는 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 ZTNA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시작해요. 옛날에는 일단 회사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믿어줬거든요. 근데 ZTNA는 사용자가 누구든 어떤 기기든 어디서 접속하든 상관없이 특정 앱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방식이에요. 와, CASB, SWG, ZTNA 이 복잡한 기술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제공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마치 예전에는 검문소를 여러 개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아주 스마트한 통합 검문소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느낌? 예,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기업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 솔루션 사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네스코프 플랫폼 하나로 통합 관리가 되니까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겠죠. 지금처럼 IT 환경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런 통합 플랫폼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퀄컴이나 BMO 같은 큰 회사들이 네스코프를 택한데도 이런 기술적인 면이랑 관리 편의성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기술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데 그럼 실제 장사는 잘 되고 있나요? 최근 실적 보니까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2026회계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죠. 매출이 3억 2,800만 달러를 넘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거예요. 네, 30% 넘는 매출 성장은 이 정도 규모 회사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 자체가 계속 크고 있고 특히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이 큰 흐름을 네스코프가 잘 타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재무제표의 다른 쪽도 봐야 합니다. 아직은 순손실 상태라는 점이요. 맞아요.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상반기 순손실이 1억 6,950만 달러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작년 같은 기간 손실액이 2억 6천만 달러 넘었던 걸 생각하면 손실폭 자체는 꽤 줄어든 거 아닌가요?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줄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변화의 추세가 중요해요. 그냥 매출만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손실 규모를 의미 있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회사가 겉으로 크면서 동시에 비용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운영도 개선하면서 속도 다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 흑자 전환까지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이런 재무적인 개선 흐름이 IPO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가 됐을 거고요. 그렇군요. 성장세도 좋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IPO로 더 크게 도약하려는 거군요. 이번 IPO로 한 5억 달러 이상 모으고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고요? 네, 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7천억 원 되는 꽤 큰 규모죠. 예상 기업 가치 50억 달러는 하나로 7조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2021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기업 가치를 75억 달러로 인정받았었어요. 그래요? 가치가 오히려 내려갔네요. 75억에서 50억 달러래요? 그럼 시장 기대치가 좀 낮아진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랑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정말 최고조고 그 뒤로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나 우려도 커지면서 특히 아직 돈을 못 버는 성장주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훨씬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50억 달러라는 목표치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주로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R&D 투자,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확장, 또 북미 외에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적으로 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관사 보니까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이 공동 대표 주관사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와, 월가의 큰 손들이 한 10개 넘게 인수단으로 참여하네요. 이 정도면 IPO 흥행 기대감도 꽤 크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붙었다는 건 그만큼 이번 IPO 규모나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은행들의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IPO도 성공시키고 상장 후에도 주가 관리에 좀 힘쓰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스코프가 속한 이 사이버 보안 산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아주 밝다는 점이 투자 매력을 높이는 큰 요인이고요. 클라우드는 계속 늘어나고 원격 업무도 많아지고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시대가 오면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자산이나 공격받을 수 있는 경로, 이걸 공격 표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넓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투자는 이제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가 된 거죠. IPO 전문 분석기관 IPO 부티크의 제프젤 같은 전문가들도 사이버 보안을 미래 사회의 필수 인프라, 예측 가능한 성장 분야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스코프의 성장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작년에 비슷한 분야였던 루브릭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클라우드 보안 쪽. 거기가 상장해서 주가가 엄청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성공 사례도 네스코프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루브릭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때 공모가 2배 이상 뛰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분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딱 보여줬죠. 이런 성공 사례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네스코프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 분야 아직 뜨겁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도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스케일러 같은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크 보안부터 클라우드까지 다 하는 넓은 포트폴리오를 밀어붙이고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엔드포인트 보안, 그러니까 PC나 서버 같은 단말기 보안 쪽에서는 거의 최장자죠. 제스케일러는 네스코프랑 비슷하게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특히 SASE라는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고요. 네스코프는 이들과 기술력, 가격, 영업력 모든 면에서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정말 만만치 않군요. 근데 네스코프에는 초기부터 꽤 유명한 벤처 캐피털, VC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았었나요? 아이코닉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엑셀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잘 나가는 VC들이 초기 단계부터 네스코프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건 이게 그냥 돈만 넣어준 게 아니거든요. 이건 네스코프의 기술력이나 경영진의 능력, 또 사업 모델의 잠재력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신뢰 투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배경은 IPO 때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고 기존 투자자들이 상장 후에도 지분을 오래 가지고 가면서 회사 성장을 지지할 가능성도 높여주죠. 이번 IPO로 새로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자본 구조는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네스코프의 강점이나 기회 요인을 주로 봤는데요. 투자라는 게 늘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만약에 네스코프 투자를 생각한다면 어떤 점을 제일 조심해서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직 적자라는 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손실폭이 줄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신호지만 언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기업의 수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정말 숨막힐 정도로 치열한 경쟁 환경, 이걸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경쟁사들은 이미 막대한 자금력과 고객 기반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네스코프가 이 싸움에서 계속 우위를 지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혀갈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IPO 과정 자체에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최종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게 정해질 수도 있고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또 상장하고 나서 시장 전체 분위기나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변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나 환율 변동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도 기업들의 IT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건 간접적으로 네스코프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직 적자 상태라는 점, 거대 경쟁사들과의 힘겨운 싸움, IPO 자체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할 위험들도 분명히 있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스코프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꽤 야심차 보이던데요. IPO 자금을 발판 삼아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네스코프는 확보한 자금으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성장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첫째는 기술 혁신을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특히 AI,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보안 플랫폼에 더 깊숙이 넣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사용자 행동 분석으로 내부자 위협이나 계정 탈취 같은 공격을 미리 막는 능력을 더 높일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AI가 평소랑 다른 직원의 이상한 데이터 접근 패턴을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막아버리는 시기죠. 둘째는 글로벌 시장 확장입니다.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미에서 나오는데 앞으로는 유럽이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업이랑 마케팅 활동을 확 늘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현지 파트너십도 맺고 인력도 더 뽑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걸로 보입니다. 셋째는 고객 기반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기술 도입에 빠른 대기업들을 공략했다면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 시장하고 또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 고객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에요. 이걸 통해서 특정 고객층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AI 기반 기술 고도화, 유럽, 아시아 시장 공략, 그리고 중견기업과 공공시장 개척. 이 3가지 축으로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거군요. 장기적인 그림은 꽤 명확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이버 보안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네스코프가 가진 통합 클라우드 보안 기술력은 분명히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고요. 따라서 성장 잠재력 자체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을 잘 극복하고 계획한 성장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네스코프의 IPO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좀 깊이 나눠봤습니다. 정말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성장해서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기업이지만 아직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또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정말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네스코프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기술을 가진 매력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점점 심해지는 경쟁 환경 같은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기업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면서 어떻게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갈지 앞으로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번 IPO로 확보할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써서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느냐, 이 점이 앞으로 네스코프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네스코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이 가진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기술 통합 능력과 뚜렷한 성장세에 더 큰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